자, 이제 11번째인가? 아무튼 나중에 그냥 썸네일로 좀 숫자를 세우자. 11번인지 12번인지도 헷갈려.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2025학년도 9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두 개만 더 보면 끝나네요. 자, 보자. 여기도 이제 가져갈 게 많은데, 자, 2번 문제는 이제 사르트르랑 듀이 문제인데, 이제 B는 갑의 입장은 이제 사르트르죠, 실존주의. 자, 이 문제 애들 많이 틀렸는데,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건 맞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옛날 이것도 이제 기출 연계죠. 불성실 얘기했죠. 이 불성실 개념 얘기했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그거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한다. 이건 이제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당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현실을 보면 인간이 항상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망치는 인간도 있어요. 회피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르트르가 막 뭐라 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살라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판단 문제죠. 사실 판단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갑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잖아. 이거 되게 잘 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인간이 주관적으로 감각해야지 그제서야 실제하는가? 이 얘긴데 이걸 물어본 건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도덕적 진리는 인간이 인식하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감각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여기서 실제라는 말을 쓸게요. 원래 객관적으로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 되게 잘 낸 문제예요. 되게 잘 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특이한 분류죠, 이거. 갑은 중간파, 을은 유식파예요. 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법칙성이 실제한다. 자, 중간파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된다.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생성과 소멸, 줄여서 우리 생멸이라고 하죠. 이거는 실제한다. 이번에 너네 6월 모의고사에서도 법칙성이 실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X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연계한 거야. 이런 생멸도 결국엔 텅 비어 있거나 안에가 꽉 차 있는 실제라는 건 안에가 꽉 차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게 아니라 공하거나 혹은 이렇게 무상하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실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물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죠. 계속 변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로 실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칙도 실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 현상도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문제고 이번에 연기가 됐으니까 6월달에 자 4번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맞죠? 여기도 맞죠? 자 일체라는 거는 모든 이런 뜻이죠. 인식을 제거해야 된다. 아니죠. 모든 인식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올바른 인식을 하고 나쁜 인식만 오염되고 타락한 분별하는 인식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조금은 인간적인 조음이므로 인간이 이제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덕은 신체의 덕보다는 영혼의 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체라는 거는 인간이랑 동물이랑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간 힘이 세다 혹은 뭐 빠르다 약간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동물과 겹치는 이런 식체의 덕보다는 아까 맞아요. 약간 영혼의 덕 예를 들어서 뭐 지혜 뭐 절제 뭐 용기 이런 영혼의 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신체의 덕보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행복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성이 없어서 무조건 행복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동물들은
이쪽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제 뛰어남을 발휘할 수 있지, 기능의 뛰어남을 발휘할 수 있지.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에서 핵심은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여기의 기능만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여기의 기능은 탁월하게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니은,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주적 삶은 불가능하다. 개인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 여기서 자족적이란 거는 자기 혼자 먹고 산다라는 것보다도 약간 만족하면서 약간 이런 자족적인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공동체 강조하죠.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 다른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낚시를 잘해, 물고기를 잘 잡는데 다른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 쌀을 잘 만들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 다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자족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둘 다 공통적으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잘린 문제, 선이 무엇인지 조음 나오면 바로 선. 자, 선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이제 이게 지혜죠.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플라톤은 아마 이제 맞다고 볼 거예요. 지혜라는 거 이제 철학자만 지니고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사상에서도 그렇고 철인 정치도 얘기 안 했고요. 그리고 이런 덕목을 철학자만 지닌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선이 무엇인지 아는 덕이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과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만 이런 덕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OX.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이제 갑은 주자, 을은 양명이에요. 그래서 자,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 이제 이걸 한자어로 동정이라고 해요. 거꾸로 썼다. 동정이에요. 움직이다. 작동하다 할 때 정적할 때 고요함.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성이지. 선생님이 마음의 본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마음이 작용하는 거, 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관통한다. 그래서 주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동정으로 내도 헷갈리지 마, 알겠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고요함을 관통한다, 주재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선생님 말했잖아. 양진의 그 자체로 순선한데 이게 이제 다른 다른 존재, 다른 외부의 개념과 그러니까 만나다를 한자어로 거의 감응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외부와 만나면 양지가 만나면 이게 움직여서 우리 생각이라는 게 우리 의념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이제 의념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양명학 문제에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할게요. 그래서 이 양지 자체는 순선하지만 이게 외부여와 감응해가지고 의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 좀 별표 쳐놓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지가 외부와 감응해서 의념이 생겨난다. 자, 3번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 이거 그 연계예요.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양지는 도덕 판단이죠. 의식적 추론 과정.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양지가 내린 판단은 자연스럽게 그냥 학습하지 않고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도 일본 사무라이들 이런 공부 잘 못하는 일본 사무라이들도 좋아했다는 이유가 양명학은 양지 강조하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공부나 의식적인 추론 과정 이런 것이 불필요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냥 판단이에요. 자연스러운 판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스피노자 문제. 자, 어렵죠? 자, 신적 본성의 필요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난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신의 속성은 무한하죠. 그 다음에 양태의 속성 자체는 유한해요. 근데 속성이 유한하다는 거고 그 개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이 삼보문 선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계가 되는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나. 양태의 속성은 유한하지만 그래서 양태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부서지고 그러지만은 신적 본성, 신의 실체의 본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거에서는 무한한 개수의 무한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무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그 자체에 지금 우리 보면 양태들이 벌레도 있고 개미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만 해도 45억 마리 45억 명인데 개미로 치면 막 몇 조 막 무한하게 많겠지, 그치? 약간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속성이 유한한 거지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자 볼게요. 2번 욕망 사랑 지성. 자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낚시예요. 이거 헷갈리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근데 욕망, 감정과 뭐 지성, 이성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 양태가 된다. 이거를 모두 가진 존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환경윤리처럼 생각을 하면은 되죠. 감정 같은 욕망과 지성, 이성을 모두 가진 개체는 이게 뭐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은 이거 없잖아, 그렇지? 무생물이 무슨 욕망을 그리고 유생물이 이건 가질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거를 모두 가진 게 이거 그래서 애들 일부러 당황시키려고 한 거야. 당황시키려고 한 거 알겠지? 이거를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유추해야 돼. 그 추론을 해야 돼. 욕망, 지성 이런 걸 다 가지면 인간이겠구나. 이것만이 실체 양태가 되는 건 아니죠, 틀렸죠? 자, 3번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 좀 좋네. 그러면 선생님도 10분 뒤에 올게. 잠깐. 자,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잘 낸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진짜 애들 틀리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선지였고 평가원도 그래서 조금 양심이 찔렸는지 여기에 지금 힌트를 줬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양태의 속성이 아니라 양태의 속성은 유한성이지만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무한한 거에서는 무한은 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양태, 인간, 개미, 모기, 뭐 이런 물고기 수 다 센다고 생각해. 막 엄청 무한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수는 무한하다. 자, 4번도 이거 그거죠. 자, 신이 인간처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인격신이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런 그 뭐냐 이거 비교.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린다는 거야.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나. 설명될 수 있어요. 인격신을 전제하지 않아도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11번은 정약용입니다. 다산이고, 자,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선을 좋아하는 본성,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그치? 기호를 발휘해야 순서가 있어. 선후관계가 있어. 선후관계 발휘해야지 요 권한이 부여되냐. 자주직권이 이건 자주직권이죠. 자, 이것도 되게 잘 냈죠. 그래서 이거를 발휘해야 자주직권이 부여되냐? 아니죠. 왜냐하면 얘도 원래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원래 붙어 있는 거. 하늘이 둘 다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칸트입니다. 자, 5번. 자, 합리적과 도덕적이라는 개념은 다른 거죠. 합리적이라는 건 이익에 맞는다라는 얘기고 도덕적은 도덕적이었나요? 칸트는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죠, 그렇죠?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5번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의 합치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하다 약간 이런 뜻이죠? 아니죠.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합리적은 이익을 전제한다. 그래서 조심. 자, 영속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약간 줄임말이야. 영원히 가끔 사회사상에서 나오는 단어여가지고 영속이 알겠지? 영원히 지속. 그 다음에 17번 네이비드 휴미에요. 자, 1번. 자, 또 이제 헷갈리는 거 문제 조심. 또 이성 나왔죠. 1번. 이성은 의지, 감정과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는 아니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목적을 위한 바른 이제 약간 수단,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이런 식으로 통해. 그래서 의지가 막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이제 막 이성이 막 말리, 주인님 제가 보니까 참 거짓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니까 이거는 뭐 핸드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의지의 방향을 바꿀 수는 그러니까 의지의 방향 자체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의지가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수단, 어, 어, 이성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5번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충분하지 않죠. 개인의 승인 감정도 필요하지만 타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공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의 승인 감정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19번도 아까 정약용이랑 조금 비슷해요. 저 을은 2이거든요. 예, 을은 2인데 자, 이것도 약간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해. 기의 국한 이통기국 내용이거든요. 기의 국한성은 그리고 이건 기의 속성이죠.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이렇게 다 맞아요. 이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의 속성 때문에 기의 국한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로 보면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회문화로 치면 독립 변수예요.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종속 변수가 아니야. 독립 변수야.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야. 물론 리랑 기가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게 얘의 속성과 얘의 속성은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얘가 국한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선후 관계나 이제 포함 관계라고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예요. 자, 이제 수능으로 갑시다. 작년 수능이네요. 예. 자, 3번은 갑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절제 있는 사람도 자, 선생님이 윤사 문제에서 즐거움이라고 나오면 곧 뭐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에피쿠루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쾌락이야, 이퀄. 알겠죠? 절제 있는 사람도 이거를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릴 수 있어. 단 적절하게 중용에 맞게. 알겠죠? 그래서 절제 있는 사람이 이거를 아예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막 아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별표 쳐놔. 쳐놓고. 자, 3번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스토아파입니다. 자, 3번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자, 덕을 위한 게 이제 요거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 있는 삶을 위해서 인간들이 이성이든 감정이든 욕구든 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쌤이 우리 맨날 이거 자발성과 비자발성 가지고 이제 그 자질이 없음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했잖아. 그치? 자질이 없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음. 자, 그래서 덕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자제력 없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덕 있는 사람도 다 자발적으로 자기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 중요에 맞게 합리적인 숙고를 통해서 실천적 지혜에 따른 합리적 숙고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해요. 자, 그리고 스토아파도 마찬가지로 덕 있는 삶이라는 거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거잖아. 그 순응을 하려면 여러분들 비자발적으로 끌려다녀야 돼.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약간 그 감정과 이런 걸 다 통제하고 약간 자기의 그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걸 자발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발적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덕 있는 삶, 즉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을 살려면 자발적으로 자기 행위나 감정 이런 것들 태도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5예요. 자, 4번은 좀 어려운 선지인데 그래서 별표를 다시 쳐놓고 이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 있는 사람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요. 이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적인 개념이죠. 용기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 돼요. 내 도덕적 잘못, 백성들의 뭐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스토아파는 이제 이거를 이성의 명령에 따르면 이 두려움의 감정 이거는 뭐 가족 간의 행복이나 우정 같은 좋은 정념이 아니라 나쁜 정념이죠,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거 약간 공포나 슬픔이나 분노.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이거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화를 낼 땐 이거 선생님 내신 이해고서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나쁜 사람 보면 분노해야 돼요. 근데 스토아파는 그런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통제해야 돼요.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요. 이런다고 네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 이런 식으로 분노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핵심 키워드, 다른 감정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선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5번 스피노자. 작년 수능도 스피노자 진짜 어려웠는데. 자, 드디어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변용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했어요. 잠깐만. 자, 변용이라는 말이 스피노자 철학에서 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약간 대학생 수준에서 나왔고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 이게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서, 감정은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변용의 관념이다. 이건 그냥 조금 읽어두시고, 변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이거를 여기다가 좀 써놓고 할게. 자, 아까 말했지만 실체에서 양태가 막 나오죠. 실체에서 양태가 막 나와요. 무한한 실체로부터 유한한 속성의 양태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변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체는 이제 실체 자체가 이제 실체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면 안 돼요. 얘가 바뀌면 안 되고, 얘가 근데 이제 변용. 그래서 약간 줄임말이야. 약간 줄임말로 변화작용.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써야겠다. 속성은 항상 동일하고 실체가 변화작용을 통해서 그 결과가 바로 양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선생님 실체에서 양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바로 이제 변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서도 신체의 변용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속성이 항상 동일하지만 이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지만 요게 변화작용을 통해서 다른 속성을 지닌 이제 양태. 그래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5번은 자,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다. 자, 자기 보존을 하는 활동 자체가 선이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선과 악은 요것 자체는 선악이 아니에요. 자기 보존 자체는 무생물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체는 선악이 아니고, 쌤이 자기 보존 줄여서 자보라고 할게요. 이거를 성공적 시키면 그게 선인 거고, 이게 하락하면 그게 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악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봤을 때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이 잘 되면, 그래서 기쁨의 정서가, 능동적인 기쁨의 정서가 나오면 그게 선이고, 자기 보존에 실패하고 그렇게 하락해가지고 수동적 정서인 이제 막 슬픔 이런 걸 느끼면 그게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너무 어려웠어. 예, 5번 특히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필기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선생님 다시 보니까 지금 변용이란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 선생님이 좀 지울게요. 그래서 변용이 변화작용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선생님이 봤더니 여기는 좀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는 신체. 그래서 막 신체의 변용이라는 점은 조금 외워두고 중요한 게 요거 밑줄 치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서는 신체의 변용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이게 나온 거다. 그 변용에 타당한 원인 이게 실체죠. 변용에 타당한 원인 이것을 이해하면 그게 능동이다. 능동적 그런 이제 약간 감정 정서고 그게 아니면 수동적 정서.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만 조금 알자. 변화 작용의 원인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만 조금 알아두자. 자, 그다음에 7번 한국 사상. 자, 리가 발하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발하는 자 바탕이라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자 갑은 이제 갑은 이황이고 자 리가 발하여 사단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발의 바탕이란 거는 리의 근본이라는 게 아니라 학생 말했잖아. 리는 이거는 그냥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이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귀에 이렇게 찰싹 붙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애랑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얘를 컨트롤하면서 그래야 이제 드러나요. 그렇죠? 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거에 붙어야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 리의 바탕은 기다라는 거는 약간 약간 찰싹 달라붙는 그런 거라고 하는 약간 의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걸로 나올래나? 모르겠다. 이 바탕이라는 말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기억. 자, 이황 입장에서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자, 이것도 진짜 리나 기로만 또 만 이거죠. 영어로 하면 쉽죠. 리 또는 기로만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여기서 정금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사단 칠정. 사단은 어때? 리가 발해서 리로만 존재? 아니지. 기가 따라야 돼 무조건. 기가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리나 기 요것 또는 요것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 칠정은 기가 발해서 그럼 기로만 존재? 아니지. 리가 주체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 또는 요것만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가죠? 되게 어렵고 잘 낸 문제야. 와 역시 수능은 스타일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8번 쉼페터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한 게 루소랑 조금 비교를 할게요. 개념을 가지고. 자, 엘리트 민주주의인 이제 쉼페터는 직접 민주주의 되게 싫어했죠. 자, 일단 루소랑 차이점 여기서 잘 분석을 하세요. 루소랑 쉼페터 조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 루소 을 쉼페터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루소는 국민들이 실제로 지배한다. 이게 이제 일반의였지. 내가 스스로 동의해서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한 이런 걸 한다. 아이고 왜 이러냐 자꾸 꺼지냐. 이 개념의 루소의 요 개념에 대해서 좀만 더 키울게. 글자가 왜 이러냐. 이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죠. 그래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대비된다. 그래서 루소는 시민들이 법에 따름으로써 그리고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실제로 나라를 스스로 지배해야 된다고 봐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요 공동선
슈페터는 이거 없다고 얘기해요. 인간 국민들은 서로 이기적이라서 공통된 선의 개념, 공통된 공익 개념 없어. 근데 루소는 그게 있지. 일반 의지지. 이것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조심히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죠. 자,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 아이고 여기 하나 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여기 조심히 하셔야 되고 2번 차이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차이점은 뭐냐면 루소는 정치인들이 단순히 나라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대리인이라고 봤는데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봤는데 슌페터는요 슌페터는요 정치인이 단순한 시민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루소랑 능동적인 대표자 이 정도 루소랑 차이점이죠.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제시문과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슌페터랑 루소랑 되게 차이점이 많다. 자, 근데 이렇게 시민들을 개무시하는 슌페터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냐?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주권 행사는 여러분들 나랏일에 직접 참여하는 게 주권 행사가 아니라 그냥 선거랑 투표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표자가 나오죠. 대표자. 국민은 대표자. 여기 나오는 대표자가 누구야? 정치인이야. 그래서 정치인에게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표를 이제 줌으로써 그게 주권 행사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갑은 베이컨, 을은 휴메예요. 일반적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좁힌다. 추론 나오면 이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사 과목에서 추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 어디죠? 이성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는 추론 없이 교감에서 출제한다 아니죠. 자, 우리 그 베이컨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렇지? 이성적 추론도 강조한다라는 점 틀렸고, 자, 니은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평가원에서 에바라고 생각했는지 여기에 힌트를 줬어. 공감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휴문은 금방 찾는데 이게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찔렸나봐. 흉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게 힌트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선지는 아니에요. 되게 진짜 잘 냈다 이런 선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비문학식으로 냈어요. 자, 그래서 공감도 편향될 수 있죠. 그래, 우리 친한 친구한테 더 공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겠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비문학식이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13번.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애들이 많이 틀린 이제 정약용 문제인데, 자, 근본말. 이건 철학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한자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본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철학 개념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그 약간 상식 용어야. 우리가 본말을 따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근본과 말단 하는데, 이게 이제 정약용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은 시작이야. 시작, 그리고 말단은 끝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거 그냥 본말을 따졌는데 이거 그냥 국어 문학 작품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작과 끝을 나누는 그 정형에서 개념이 뭐죠? 사덕과 사단이지, 그치? 그러면 정약용은 사단이 뭐 본말 용어로 응용해가지고 사단이 근본이고 사덕이 말단이다, 끝이다, 이렇게 그 결과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봤을 때 정 낼 거 없으면 이 단어로 애들 헷갈리게 할 것 같아. 본말이라고 하는 국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뭐가 시작이고 뭐가 그 결과물이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다. 자, 4번.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제 기호죠. 선을 좋아하는 마음, 그냥 기호로 봐도 될 것 같고, 기호에서 영지라고 볼게요, 그냥. 영지죠. 영지 기호. 자, 이거는 자유의지로 부여된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타고나긴 했는데 반드시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어.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부여된 것 같고, 그리고 쌤 이거는 지난번에 옛날 문제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천리는 아니지만 천 이런 거는 천이 부여 하늘이 부여했다. 그리고 천명이다. 하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기호를 줬다. 이건 선생님 맞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바로 성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고요. 천명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그랬던 건 이거랑 요 개념이랑 이제 필기하지 마. 이거 천리, 뭐 이치, 약간 이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12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의 질을 형성하겠다. 12지심 나오면 바로 사단이라고 해야 되고, 그럼 사단을 시작으로 삼는다, 이거 맞는 말이고, 확충 넓혀 나가다 맞는 말이고, 정약용도 쓸 수 있는 말이고, 사단을 확충해야 된다. 성으로서의 지, 성으로서의 지를 형성할 수 있다. 깜짝 놀랐네. 지는 이제 그 사덕이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말. 이거를 시작으로 삼아 확충 넓혀 나가자 하면 요거 형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자, 딱 한 단어 가지고 낚시를 걸었네요. 사덕이 성은 아니죠. 이거 성리학적 관점이죠. 인간 그 성이란 거는 본성인데 정약용에 의하면 사덕이 본성이야? 아니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건데 어떻게 성으로서의 사덕이야? 그렇지? 이니지는 본성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바탕 낚일 뻔했네. 선생님도 갑자기 이게 왜 틀렸지? 보고 있었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애들 많이 틀렸어요. 뭔가 이 말하고 이 말 이제 이 말만 보고. 그래서 참 문제가 더럽네요. 예.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요 단어도, 그리고 확충이란 단어도 이제 그 뭐냐, 그냥 이거는 뭐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널 확장시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들 알겠지? 우리가 사단의 확충이 주로 유교랑 성리학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사단을 넓힌다라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약용도 쓸 수 있다. 조심. 이것도 별표. 이걸로 한번 낚시 걸 것 같아. 정약용도 쓸 수 있다. 물론 앞에 주어를 잘 봐야겠지. 뭐를 확충하냐? 당연히 뭐 본성으로서의 사덕을 확충한다 이런. 사덕은 확충하면 안 되는, 할 수가 없구나. 어쨌든 앞에 나오는 거를 말을 또 앞에 주어가 뭔지 잘 봐야 되겠지만, 목적을 잘 봐야겠지만, 무엇을 확충하는지 잘 봐야겠지만, 어쨌든 확충 용어 자체는 정약용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아퀴나스죠. 인간의 이선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신의 의도, 이것도 기독교 인격신. 인간처럼 의도를 갖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인격신. 계속 나온 거. 자, 3번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건 스피노자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했네요. 이걸 또 기독교에서 물어봤네요.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그렇지만 기독교에 따르면 이거는 하느님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우리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선이죠. 그렇죠?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피노자랑 비교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자, 갑은 양명, 을은 주자. 2번 마음을 바로잡으면, 이게 경물이죠.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된다. 와, 진짜 이거 특히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 그래, 맞아. 별도의 학습 없이 돼. 근데 왜 틀렸냐? 이게 틀렸죠. 요거 원래 있는 거야. 양지는 내재돼 있는 거야. 노력해가지고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야, 이러니까 작년에 수능 때 윤사 애들 그 등급이 박살날만 했죠. 이런 걸로 낚시를 마구마구 거는 거야. 작년에 동양 문제 진짜 어려웠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재, 내재냐 형성이냐 후천적으로 얻는 거야. 이런 거 조심. 자, 3번은 맹자 문제예요. 성선설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선함은 측은지심에, 그럼 측은지심 나오면 바로 4단 찍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의 실마리, 단서인 사덕을 통해 확증은 이거는 뭐
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어려운 단어라서 그냥 확실히 증명된다. 자, 사단의 실마리인 사덕. 이거 물어보겠죠? 관계도를? 이거 맹자부터 이거 이제 봐야 되는 문제죠.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가 사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덕을 보면 사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 거꾸로 됐죠. 즉 뭔가 이상하면 필기를 해놓으면서 봐. 사덕의 실마리가 사단 아닐까 얘들아? 이거 뿌리야. 얘는 뿌리야. 얘는 잎이야. 줄기야. 그러니까 땅 밖에 나온 요거를 보고 이거를 캐치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덕의 실마리는 사단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게. 이렇게 낚시를 걸어. 그치? 근데 이건 낚시가 아니고 기본 개념이야. 근데 니네가 애들 많이 틀렸어요. 자, 5번. 자, 진정한 암. 이 선생님도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뭐 이제 뭐 그냥 주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별거 없이 그냥 암이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진정한 암, 참된 암, 양명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암, 지 생각하면 돼. 지 들어간 한자가 뭐야? 바로 양지. 양명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양지라는 말을 안 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풀이 짬밥을 통해서 암, 지 하면 양지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자, 16번에 이제 을은 이제 중간파인데, 자, 이것도 이건 선지 난 내고 싶어. 한번 걸어볼게. 한번 얘들아. 모든 것이 공하지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즉 공하지 않으면 생멸이 없다. 없다면 없다. 그쵸 이거죠? 그럼 이거를 역으로 바꿔보면은 생멸하는 것은 공하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치? 모든 생멸하는, 그러니까 속성이 공해야지 막 생멸을 하잖아. 계속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나 이거 되게 좋은 선지 같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애들 헷갈리고, 공하지 않다면 생멸도 없다. 이게 애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기호화해가지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공하지 않으면 생멸도 없다. 거꾸로 바꿔보면은 역으로 바꿔보면 생멸하는 것은 공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 풀리니까. 그치? 머리 좋은 애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건 중간파의 뭐 사상은 없어요. 그냥 이 기본적인 이 불교 관점이죠. 그냥 사상.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인데 작년 수능 문제에서 드디어 이제 그 칸트의 세계관이 출제가 됐죠. 감성계와 예지계. 그래서 감각 경험의 세계와 지성으로 인식하는 세계. 자, 인간은 예지 세계에도 속할 수 있죠. 감성 세계에도 속하지만 인간은 반반이잖아. 그치? 양면반 호라이드 반이잖아. 예지 세계에도 속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을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구속시켜야 돼요. 구속시켜야 돼 여기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자기 의지의 원인을 자유라고 하는 상태에 놓아야 인간이, 그래야만. 자유의 특징이 뭐죠?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타율적인 건 정언명령이 안 되죠. 뭔가 정언명령,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이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이런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디에 속하는 문제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인간의 문제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처음 나왔네요. 자기 행복 추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우리 그 환경윤리에서 냈던 거. 이건 일단 정답을 좀 알려주고 시작할게. 일단은 올해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칸트가 자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행복을 하는 거는, 이거는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간접적 의무야. 직접적인 의무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조금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당연히 쾌락 즐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타인 행복을 증진하는 거는 내가 도덕적인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타인이 행복에 가까워졌다면 약간 이거는 직접적 의무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야.
자기 행복의 추구는요 간접적 의무예요. 근데 이건 왜 틀렸냐? 요게 틀렸어요. 그럼 이거 자기 행복 추구하면 선의지가 늘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선의지는 여러분들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 자체로 완전해요. 뭐 딴 거 한다고 이게 뭐 늘어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게 그런 종류의 의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이거 한다고 선의지가 늘어나냐?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근데 드디어 이것도 출제됐네요. 예, 드디어 이것도 출제됐어요.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도 끝났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올해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올해 6월이 올해 수능에 출제된다? 이건 조금 가능성은 낮긴 해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가볼게. 아마 니네 후배들이 이제 이거 공부해야겠지. 작년 언니들이 이거 풀었으니까 여기서 또 뭐 새로운 게 출제될지 몰라.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이거는 패스할게. 이건 패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 을에서 이 총수요라는 말이 이거 조금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 을은 이제 그 하이에크거든요. 그냥 다 설명하자. 자, 갑은 하이에크고 을은 케인즈인데, 자, 실험 문제는 얘들 이 실험 문제를 그냥 자본주의 원리로 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약간 고용 시장이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고용 시장의 약간 경제 원리, 우리 그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뭐야? 수요와 공급이잖아, 그치? 거기가 여기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은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면 이걸 막 많이 뽑지만 불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불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마냥 그 경제가 좋을 때도 있으면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는 건데 이 시기에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고하겠지. 그냥 이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문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을은 드디어 이제 이 경쟁용어가 등장했네. 이거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 유효수와 총수요 그냥 같은 개념이 알겠지? 그래서 총수요가 부족하면 안 되고 총수를 늘려야 돼요. 이것도 늘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조금 엄밀하게 보면 다른 개념이거든. 총수요와 유효수요. 근데 생일 수준에서는 그냥 같다고 봐도 되고, 즉 늘려야 돼. 결론은 늘려야 돼, 둘 다. 알겠지? 그리고 혹시나 요 단어 안 나오고 너네 수능 때 요 단어 나와도 그냥 당황하지 마, 알겠지? 자, B는 그래서 이제 요 또 경제 단원 문제인데 약간 이런 선지가 나올 줄 몰랐네. 갑이 이제 하이에크고 을이 케인즈인데, 잠깐 B가 이거죠. 자유로운 경쟁. 이거 하이에크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일단 하이에크는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경쟁이 좋은 이유는요. 하이에크가 뭐 단순히 이제 뭐 그 경영학의 관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이거를 억제하지 않는.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해. 약간 이런 거를 경쟁은 창의적인 삶 보장.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냐 그 기업 경영 잘하는 사람 보면 막 되게 창의적으로 하고 막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잖아. 돈 벌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장하는 게 바로 경쟁이란 거야. 야, 너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 그러면 나 CEO, CEO 내가 뭐 경영이냐? 내가 창의력 막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일해. 그래서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올 줄 몰랐네요.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걸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자, 4번 이거 어려웠죠. 이거 진짜 어떤 교수님이 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약용 전공한 되게 젊은 한국교원대학교에 되게 젊은 교수님이 있는데, 왠지 그분이 내신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도 한 몇 번 뵀었는데 진짜 잘 내셨죠. 선지는 좀 더러웠어요. 4번 정약용.
자, 삶의 추동력. 자, 추동력은 추진 동력의 약자죠. 욕구. 맞죠? 욕구 없으면 어떠한 기로도 실현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거 갖고 헷갈려. 너네 그러면 욕구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기호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두 개 생각했겠지? 형구랑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도덕적과 관련된 영지. 근데 여러분들 먹고 자고 싸고도 당연히 욕구에 기반해서 나오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약용. 도덕적인 것도 도덕적인 욕구가 기반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행과 악행이 결정되는 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 기질이 맑고 탁하고 편벽하고 이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이걸로 선과 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뭐야? 이거 성리학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정약용이 비판을 하잖아, 그렇지? 기질이 뭐 맑고 탁해서 악을 하니까 선과 악이 결정되니까 기질을 잘 바로잡으면 된다? 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이게 오히려 정약용의 비판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 4번 형구를 지닌 모든 존재. 그러면 이제 대충 특히 생윤 환경윤리한 애들은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나오죠. 인간 플러스 짐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 플러스 모든 존재. 형구를 지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아니지. 동물은 없는 게 맞아. 근데 인간 있잖아.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틀렸지. 아시겠죠? 되게 재밌게 잘 내셨네요. 되게 자, 5번 또 스피드. 자, 이건 문제 볼게요. 선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 이거는 솔직히 좀 이제 이거 낚시야. 이거는 이거 낚시야. 이거 불필요한 거야. 그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 스피노자가 말한 선과 악은 자기 보존, 성공, 자기 보존, 하락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보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기 보존에 성공해도 그러니까 선악을 인식하게만.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한 존재는 여러분들 선과 다르게 악을 인식한 존재는 수동적 정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했으면 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는 이걸 인식한 개체는 수동적 정서의 예속이 되겠지. 그래서 틀린 거지. 약간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이거 괜히 밑줄 쳤나? 선악을 인식한 개체라도 수동적 정서에 예속될 수는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해서 이거 뭔가 좀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6번. 잠깐, 야자 끝났다. 잠깐만. 자, 다시 왔고요. 자, 6번. 그래서 자, 을은 이제 2이고, 자,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디귿 보면은 자, 천명의 성은 불변. 자, 천명의 성이라는 말도 낚시걸.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성이지? 하면 좀 하수죠. 선생님이 이거 주자 문제 풀거나 이제 주자 설명할 때 얘기했죠. 기본의 개념은 본연지성, 이거 성리학 개념이죠. 본연지성이고 다른 말로는 천명지성이나 도의지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명령으로 하늘의 뜻으로 내려준 성이라는 점에서 본연지성이라는 거야. 천명지성, 도의지성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보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 기본 개념인 이거구나. 본연지성은 안 바뀌지. 당연히 불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을 마음은 사당과 사덕을 모두 포괄한다. 이것도 이제 또 특이하게 주자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황이 모두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자 모두 포괄하고 주재하고 관통하고 컨트롤하는 게 뭐죠? 바로 성정이죠, 그렇죠? 성과 정이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사단과 사덕이라고 가지고 애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마음이 이걸 포괄한다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정이죠. 감정이니까. 사덕은 성이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러면 이해가 되지.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하고 포괄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자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성리학도 다 긍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 3번 나왔던 것 같은데, 휴미랑 벤담이랑 비교. 휴는 공감 얘기하면서 그냥 쾌락과 고통의 그 감정 자체가 도덕 원리라고 보는데, 을은 이제 벤담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마치 스테이크 날고기를 그냥 그대로 입에다가 씹어 먹는 거랑 똑같다. 그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공리를 이제 도덕 원리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내용이야. 지금 흉 비판 디스한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쾌락과 고통, 이거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이런 걸 쾌락적으로 이렇게 약간 공리의 증대라는 외재적인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아까죠. 한번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원인 이유를 완전히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의 증대 공리라는 외재적인 이유를 이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감정은 인간 마음속에 있지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리는 이익과 손해 이런 거를 막 계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 마음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재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외재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그림을 쌤이 잘 그려줄게. 그림을 잘 그려줄게. 이게 인간이면 쾌고는 인간 안에 있지만 이 밖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익과 손해라는 이거를 계산하는 이 공리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마음 밖이기 때문에 외재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었고요. 11번으로 가면 이것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갑은 주자, 을은 양명.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구방심. 이거 선생님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죠. 맹자 문제인데 이 구방심 나왔을 때 이거 그 누구랑 장자랑 비교했었나? 아무튼 이거 좀 내는 거 별로다 했는데 또 나왔죠. 예. 기출 문제 기출 연계구나 이것도.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여기서 하냐? 주자랑 양명 여러분들 다 맹자 입장을 계승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그런 걸로 이제 인간의 마음을 선한 면을 잃어버렸지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했다고 인간의 선한 모습이 아예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둘 다 맹자 빠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맹자 빠돌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사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이없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진짜 고집 센 교수급들 아니면 이렇게 내기 힘들 텐데 어떤 교수가 엄청 이걸 주장했나 봐요. 이거를 내자고 이렇게 내는 게 어이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1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왜 다 줄쳐내냐면 이것도 제시문 낚시에 한번 이거 읽어봐. 자, 이니에지 나온다고 바로 유교라고 돌진하지 말고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가 문제는 유교인 척하는 애들이 많다고 했죠. 쭉 보면 뭐 인까지는 얘가 약간 비꼬기 때문에 뭐 이는 함 없음으로 하고 이거 뭐 이게 약간 좋게 말하는 거. 의는 점점 약간 비꼬아요. 의는 함이 있음, 약간 억지로 한 doing이죠. 영어로 doing 억지로 하고 예를 지닌 사람은 잘 읽어봐. 예를 지닌 사람은 억지로 하게 한다. 디스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도가 사라진 이거 근데 여기 조심해. 이것도 유교가 얘기하니까 도가 사라지니까 생겨난 게 뭐야? 나쁜 게 좋은 게 사라지니까 나쁜 게 생겨났어.
그러니까 좋은 게 사라지니 나쁜 게 생겨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나자 거짓이 생겼다. 이거 유교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예요. 알겠죠? 도가. 노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유교로 해석하는 순간 이거 헷갈릴 수 있죠. 기육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1시간 지났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얘들아 그냥 더 찍을게. 얼마 안 남았어.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14번. 또 칸트. 자, 블라블라블라 그냥 읽다가, 자, 이성이 인간의 의지, 완전히 선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를 딱 딱 잡아준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성의 의지를 반드시 규정해준다. 여기 이제 단서 조항 있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규정한다는, 당연히 객관적이죠. 이성에 따른 거는 객관적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객관적 필연성과 주관적 필연성.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인간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의욕해서 한 거니까, 객관적인 법칙을 주관적인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실천한 거니까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이 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별표 쳐놔야겠지. 이성에 따라서 의지를 딱 바르게 잡고 올바른 행동을,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쓰면 객관성 플러스 주관적 필연성 둘 다 맞다. 자, 5번 선지. 자,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 조금 변형해서 낸 거죠.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라고 하면은, 의지를 지닌 존재는 동물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은 인간 들어가고요. 의지진이죠. 그 다음에 또 의지는 완전히 선한 의지를 지닌 인간도 있죠. 존재도 있죠. 그게 신이죠.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 인간 신은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무엇 해야 한다. 당위적 표현으로 얘기하죠.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 인간은 배제해야 하는 게 맞아. 인간은 왜냐면 반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경향성에 도덕 법칙이 없으면 경향성에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냐면 너들도 막 어렵고 힘든 공부하는 것보다 맨날 자고 놀고 이렇게 경향성 따라 행동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배제해야 돼. 얘는 모범생이 아니라서. 근데 신은 모범생이야. 완전히 선하고 그냥 도덕법칙 그 자체야. 완전한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경향성을, 야, 너 경향성 배제해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해. 너는 어차피 얘는 완전 모범생이라서 얘는 경향성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배제할 필요 없어. 자, 이 더럽죠. 문제 진짜 더러워요. 문제 더럽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잘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와, 진짜 마지막이다. 자, 그래서 17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아퀴나스 문제고, 뭐 별로 안 어려운 문제네요. 자, 보자. 신의 계시. 그래서 신의 계시. 이것이 우리 이제 신법. 자, 신의 법칙해서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간이 영원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성을 활용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자연법은 이성을 활용해서 영원법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법은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는 없어요. 종교적 신앙 이것으로. 그래서 4단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원법, 이제 그래서 신법은 이제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신이 이성이 아니라 그 믿음, 신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성 영원법 관계도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요.
우리 영언법, 자연법, 실장법만 배웠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요것도 추가됐으니까 시간 되면 공부해. 내가 봤을 때 올해 6월에 나와서 나올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2번 비이성적 피조물, 예를 들어서 동물. 자, 비이성적 피조물. 2번도 선지가 좀 이상했는데. 대표적으로 동물이라고 칠게요. 이성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자기 보존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옳다. 자, 옳다라는 개념으로 볼 거면 이제 옳다, 선이죠. 옳음은 선이죠. 근데 이거는 동물은 자연법 못 따르죠. 그렇죠? 자연법적으로 봤을 때 자기 보존 원칙에 인간이 자연법적으로 봤을 때 자기 보존 성향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면 동물들한테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한테는 자연법적인 선, 악의 개념이 동물들한테는 이성이 없는 동물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출 문제에서도 선생님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걸 밑줄 쳐놓은 건데 옛날 문제에서도 동물은 자연법 못 따라요. 이성이 없어서 이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러니까 비이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은 선과 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능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비이성적 피조물이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거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말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면 인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 되게 이거 영양가가 있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뭐 크게 다 막 그 재탕의 기출에 그렇게 안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패스했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12번 정도 영상을 찍은 영상은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한 번 보고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까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돌리고 풀어보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영상으로 한번 듣고 까먹어 버리는 강의가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11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여기에서 만약 올해 수능에서 연계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기억이 났다? 그럼 여러분 등급 하나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